이번 내용은 그 애니메이션 부분을 우리가 진행을 하면서 슬라이드 그 동작하는 부분, 그 다음에 페이드 효과를 주는 부분, 슬라이드와 페이드 작업상의 크기, 이미지의 크기를 확대하고 축소하는 데 있어서 어떤 영역 안에 내부에서 크기를 늘리고 줄이는 작업, 또 특정 영역의 버튼 위에 특정 영역 마우스를 올리면 버튼의 영역의 색깔이 바뀌는 그런 형태를 디자인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자, 바디사의 구조는 다음과 같습니다. 왼쪽 위쪽 상단에 있는 내비게이션 부분하고 그 다음에 글자의 애니메이션 되는 부분은 일단은 생략하자라고 했어요. 생략하더라도 영역은 표시하자. 그게 여러분 헤더였습니다. 헤더 안에 로고하고 내비게이션이 있는데 표현하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그 바로 밑에는 움직이는 텍스트 영역이 있는데 그거는 역시 영역 정도만 표시를 하자. 그래서 텍스트 애니메이션 영역은 div로 클래스 이름을 아까는 txt라고 했는데 요거 조금 바꿔서 다시 txt 뒤에 any, 왜냐면 그 밑에 있는 타이틀 쓴 거하고 또 헷갈릴 수 있으니까 any라고까지도 쓰자 이거죠. 애니메이션 너무 기니까 그냥 any 정도, ani. 요거는 텍스트 애니메이션이다. 사실 텍스트 애니메이션을 직접 작업할 건 아니기 때문에 뭐 앞쪽에 있는 클래스 이름이 좀 달라도 상관은 없겠지만 이렇게 표현을 하겠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제작할 부분은 이 아래쪽 부분이죠. 그래서 줄바꿈을 좀 해서 여기서 주석을 하나 달았는데요. 두 개의 영역으로 나눴어요. 왼쪽 거는 브랜드 스토리고 그 다음에 오른쪽 거는 브랜드 아이덴티티였습니다. 브랜드 스토리와 브랜드 아이덴티티를 묶는 전체는 섹션으로 묶자. 섹션으로. 섹션 안에 브랜드 스토리는 아티클로 표현을 하겠습니다. 브랜드 스토리도 하나의 아티클로, 브랜드 아이덴티티도 또 하나의 아티클로. 두 아티클을 구별하기 위해서 클래스 이름을 우리가 첫 번째 아티클은 left로 지정을 했고 두 번째 아티클은 클래스명을 right로 지정을 했습니다. 하나의 아티클 안에는 첫 번째 left, 클래스 이름이 left인 아티클은 슬라이드 이미지 작업을 했고 클래스 right 아티클은 페이드 효과로 작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아티클에 있는 슬라이드 작업은 div, 슬라이드 전체는 div로 그 div 안에 또 다른 div를 하나 더 만들고 이 안에 ul로 요소를 집어넣는다. ul 안에는 당연히 하나 이상의 li가 존재해야 되죠. 슬라이드 작업은 4장의 이미지로 첫 번째 이미지하고 마지막 이미지는 같은 이미지로 작업을 했습니다. 아티클 안에 div 두 개는 클래스 이름을 명시했는데 안쪽에 있는 요 div가 바로 슬라이드고요. 바깥쪽에 있는 이 div가 스케일입니다. 근데 이 스케일은 우리가 하나의 스케일 동작으로 작업하기 위해서 실제로 위에 있는 브랜드 스토리하고 밑에 있는 브랜드 아이덴티티의 스케일을 구별해야 되죠. 그 구별하는 거는 클래스명을 각각 스케일 1번, 스케일 2번으로 구별을 할 겁니다. 공통적인 거는 스케일로 작업을 하고 그리고 서로 다른 거는
스케일 1번, 스케일 2번으로 구별해서 작업할 거다. 좀 이따 기록해 볼까요? 다시 요게 이제 슬라이드 이미지인데 슬라이드 이미지 바깥쪽의 스케일이라고 했습니다. 슬라이드도 되기도 하면서 마우스 올렸을 때는 크기도 바뀌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크기 바뀌는 게 위쪽 바깥쪽에 있고 그 안쪽에 슬라이드 작업을 집어넣습니다. 이 스케일을 벗어나는 거는 영역이 보이지 않게 작업하기 위해서죠. 다음은 현재 이 아티클 레프트 박스 안에 애니메이션 되는 이미지 외에 또 다른 요소가 하나 더 있는데 그게 이제 텍스트 요소였습니다. 테두리가 있는 텍스트 요소. 자, 걔는 요 스케일 div 아래쪽에 있는 거죠. 이 아래쪽에 역시 div 박스를 하나 만들었는데요. 이 div 박스가 전체 테두리를 표시할 박스입니다. 이 박스 안에 버튼이 들어있는 거죠. 그리고 글자가 들어있기 때문에 얘 이름을 타이틀이라고 명시했습니다. TITLE. 타이틀 박스 안에는 제목이 하나 있고요. 그 제목 태그는 H3번으로 하자. 아티클의 제목을 H3번, 섹션의 제목은 H2번, 전체 페이지 제목은 H1번 이렇게 하자는 의미에서 H3번. 내용은 어떤 거였냐면 공간의 품격을 완성하는 차별화된 주거문화. 그리고 이 안에 버튼을 만들었는데 그 버튼 구조는 어떻게 됐냐면 A 태그로 버튼을 만들었습니다. A 태그는 반드시 href라는 속성이 반드시 필요하고요. 우리는 페이지를 따로 만드는 건 아니기 때문에 임시 링크를 걸었습니다. A 태그 안에 배경 색상을 집어넣기 위해서 스팬 태그로 빈 스팬 태그를 하나 넣었죠. 그리고 이 스팬 태그의 클래스명을 bg라고 했습니다. 두 번째 스팬 태그를 하나 집어넣고 클래스명을 텍스트 1번이라고 해놓고 바로 버튼의 이름을 기록했죠. 버튼의 이름은 브랜드 스토리입니다. 그 아래쪽에는 I 태그로 폰터썸을 이용해서 화살표 형태를 집어넣어요. 꺾은 가로죠. 화살표 형태를 넣었는데 그 폰터썸의 클래스명은 이렇게 정의되어 있었죠. 우리가 임의로 클래스명을 지을 수 있는 게 아니고 폰터썸의 경우는 폰터썸에서 만든 그 클래스 이름으로 그대로 써줘야 되죠. 다시 이 부분, 이 아티클 부분은 동일하기 때문에 이 아티클 안쪽에 있는 이 부분, 여기 이미 아티클 써놨으니까요. 밑에 이 아티클 안쪽에 있는 부분을 제가 복사해서 이 아티클 안쪽에다가 붙여넣기를 했습니다. 달라지는 점이요. 이 div 요 슬라이드 대신 오른쪽 거는 슬라이드가 아니라 페이드로 하자. 페이드는 UL이 필요 없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텍스트의 내용이 바뀌어야 되겠죠. 공간의 품격을 이거 바꿔야죠. 뭐라고 써 있었냐면 가족의 삶에 대한 존경과 견고한 배려. 그리고 버튼은
버튼의 이름은 브랜드 스토리가 아니라 브랜드 아이덴티티죠. 수정할 부분이 또 있는데요. 기존에 있는 이 위쪽에 브랜드 스토리라고 써있는 부분하고 아래쪽에 브랜드 아이덴티티라고 써있는 부분 중에 좀 달라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어떤 거냐면은 스케일 될 때의 그 위치가 좀 달라야 된다는 거죠. 이 스케일 될 때의 위치. 스케일 자체의 크기는 동일하지만 위치가 서로 다르기 때문에 스케일 정보, 브랜드 스토리의 이 스케일 정보가 서로 달라야 된다. 그래서 같은 정보는 스케일 클래스로 주고 서로 다른 정보는 스케일 1번, 스케일 2번으로 구분하자. 비슷한 게 하나 또 있는데요. 바로 텍스트에 관련된 내용이죠. 요 타이틀 박스 위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타이틀 박스의 위치도 위쪽에 있는 아티클 첫 번째 아티클의 타이틀 박스의 위치하고 밑에 있는 타이틀 박스의 위치가 서로 다릅니다. 서로 다르기 때문에 공통점은 역시 타이틀 클래스로 하고 서로 다른 내용은 TIT 1번으로 TIT 2번으로 서로 다른 속성을 지정할 때는 이 클래스를 이용하자. 즉 같은 정보지만 실제로 바뀌는 부분이 여기 이 타이틀 부분하고 스케일 부분이 각각 서로 다른 부분이 생기더라. 그런 얘기죠. 자, 여기 A 태그 부분에 클래스 이름이 지정이 돼야 됩니다. A 태그에 클래스 equal btn이 들어가야 돼요. 위에도 있어야 되고 아래쪽에도 동일하게 있어야 되겠죠. 여기 A 태그에 클래스 이름을 btn이라고 했습니다.